이번 시간에는 노인복지 정책 및 제도의 이해 중에 노년기 고용과 고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노년기의 고용과 두 번째는 노인 고용 지원 정책, 세 번째는 노인 고용 지원 기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 고용은 어떤 것일까요? 노년기 고용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에게 있어 이른 생계 유지나 경제적 수단을 넘어 본인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아 존중감 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은 곧 생계 유지나 경제적 수단을 넘어서 그 본인 자체의 존재에 대한 가치, 존재에 대한 밸류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확인만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효능감, 또한 자아에 대한 존중감 이러한 것들을 향상시키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부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능력을 확신하며 정서적 만족을 주는 매개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켜서 사회 관계망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노인에 대한 고용은 사회 기능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이 많아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고령 인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분리이론을 살펴볼 텐데요. 경제활동이나 일자리에서 벗어나 은퇴하여서 쉬는 것이 개인과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분리이론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인데 은퇴하고 쉬는 것, 이것이 과연 개인과 사회에 도움이 될까요? 다음은 노년기 고용 의미 속에서 있는 활동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이론은 노년기에 적극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나 또는 노후 생활에 대한 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이론인데요. 이전부터 수행해 오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끊임없이 했던 일들을 계속 해오고 또 그 일을 해서 나가는 것이 그 개인에게도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름대로 지속이론이다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점차적으로 노년기의 경제활동을 포함한 의미 있는 일에 노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요. 노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나 또는 그것에 대한 것을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급증하는 노인의 개인적 또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바로 사회 문제인 국가 생산성에 대한 증가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부담의 경감 등에서 중요한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의 고용 실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20년 통계청의 어떤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죠.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32.9%가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고령자의 고용률은 2019년도를 기준으로 15세 이상 그리고 인구 전체 고용률 63.3%의 절반 수준이지만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서 역대 최고치를 그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실업률에 대한 실업률 역시 과거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3.2%를 기록했다라는 것도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동 참여는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지만 65세에서 69세의 노인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1.7배, 7배 정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 은퇴 연령 역시 한국의 경우 평균 72.3%죠. 72.3세죠. 3세. 72.3세로 OECD 평균 64.5세보다 비교적 나름대로 장기적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노인의 고용 실태를 보면 표 6-1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노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고려층에 대한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고용률, 그리고 마지막 실업률을 보면 점점점 실업률이 높아져 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볼 때 통계청 자료로 볼 때 우리의 노인의 고용 실태가 어떠한 상황인지 또 어떠한 어떤 미래의 방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노인의 고용 실태를 볼 때 실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종사상의 지위는 바로 자영업자가 38%, 임금 근로자가 48%, 무급 가족 종사자가 11.7%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임금 근로자 중 임시 근로자는 33.3%, 일용 근로자는 9.2%였으나 상용 근로자가 5.6%에 불과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 6-2를 보면 노인 경제활동 참여자의 직업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의 하나의 흐름을 본다면 관리자 전문가 또는 사무 종사자 같은 경우가 7.4%에서 시작해서 8.5%로 우리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 판매 종사자는 16%에서 27.7%로 넘어가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28.7%에서 24.6%로 하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기능과 기계 조작의 종사자 같은 경우는 12.4%에서 13.5%로 약간 상승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단순 노무 종사자 같은 경우는 35.5%에서 35.8%로 큰 변동이 약간은 있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좀 참고하시면서 노인 경제활동 참여자의 직업 구성이 이러한 하나의 분포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인의 고용 실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 노인이 37.5%로 여성 노인 22.7%보다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는 23.8%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45.5%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로 농업, 어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여 공식 은퇴 연령이 없어서 도시 노인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주당 근무 일수는 주 3일 일하는 노인이 전체의 26.7%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주 5일 23.9%, 주 7일 20.3% 등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29만원 이하가 3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150만원 이상이 17.8%, 100에서 149만원이 15.6%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 경제활동의 주된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73%로 나와 있고요. 가장 많은 퍼센트지고요. 다음으로 용돈 마련이 11.5%, 건강유지가 6%, 시간 보내기가 5.8%, 경력 활용 및 능력 발휘가 2.9%, 친교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 6-3에 노인 경제활동의 주된 이유가 우리 표로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계속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85% 정도가 노인이 참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의 주된 이유는 급여 수준이 낮아서가 65.9%, 66% 정도가 급여 수준이 낮아서 못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건강 상태와 맞지 않아서가 19%, 일의 내용 때문에가 6%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일자리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64.1%는 현재 일자리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66.4%는 앞으로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고요. 나머지 33.6%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62.3%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용돈 마련으로 16.4%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노인이 다수였고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이유가 80%에 달해서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고용지원 정책에서 살펴볼 때요. 첫 번째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지원 정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1991년에 제정되어서 1992년부터 시행을 한 것이 바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50세에서 55세 미만의 중고령자에 대한 정년과 관련된 장년 친화적인 노동시장의 조성, 그리고 고령자 취업에 대한 지원, 고령자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전, 그 다음에 고용상 차별금지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년 관련 고령자 친화적 노동시장에 대한 조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과 관련하여 고령자 친화적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60세의 정년제와 고용연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세의 정년제 같은 경우는 바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조치다라고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자체는 2017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 지원금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고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을 폐지하거나 1년 이상 3년 미만 연장하면 1년 동안, 3년 이상 연장하면 2년 동안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년 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인데요. 정년을 만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후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재고용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며 6개월 동안 그리고 3년 이상이면 1년 동안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업종별로 정한 비율 1에서 23%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지원하며 근로자 수의 20%, 대기업은 10%의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다음은 고령자 취업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장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볼 수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 점진적 퇴직과 인생 2, 3 모작 지원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통합 폐지되었습니다.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 1항에 근거하여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퇴직 신중년에게 경력을 살릴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퇴직 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숙련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퇴직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는 지역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및 전직 지원 서비스인데요. 첫 번째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는 어떤 목적이냐 하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또는 퇴직을 예정하는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생애 설계라든지 재취업 및 창업, 그리고 사회 참여 기회 등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취업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는 생애 경력 설계를 통하여 경력을 점검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미래 설계 등을 통하여 체계적 재취업 활동과 적극적인 경력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은 재직자와 구직자 과정에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유형별, 단계별, 맞춤형 경력 설계를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전직 지원 서비스인데요.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서비스, 그리고 전직 스쿨 프로그램, 제도약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서비스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50세 이상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인생 후반기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 경력 설계를 토대로 전직, 또 재취업 또는 창업 등 주요 경로별 서비스를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바로 우린 전직 지원 서비스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서비스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서비스는 1단계는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고, 그러면 2단계는 경로별 준비 지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3단계는 취업과 창업에 대한 실행, 4단계는 사후 관리를 볼 수 있겠죠. 여기에 1단계에서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생애 경력 설계에 대한 자가 진단이 있겠고, 여기는 재직자 과정과 구직자 과정이 있겠고, 2단계에는 첫 번째가 전직 준비형, 기관 연계형 또는 적합 직무 발굴형이 있겠고요. 창업과 취업,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취업과 창업의 실행과 개인별 상담과 여기에서의 적합 직무와 나름대로의 구인구직, 일자리 알선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4단계 사후관리에는 수혜자의 상황과 모니터링과 정보 제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서비스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직 지원 서비스에서 전직 스쿨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데요. 퇴직 예정 근로자의 경우 퇴직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취업, 그 다음에 전직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경력 목표 수립 및 전직 준비, 자신감을 확보하여 제2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가서 전직 스쿨 프로그램은 최소 4에서 18시간 동안 6개의 테마와 30개의 모듈 중 기업 맞춤형 모듈로 구성해 운영하고, 기업 상황에 따라 모듈을 선택하고 기업 맞춤형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도약 프로그램인데요. 퇴직 이후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 기술 습득을 통한 구직 의욕과 고취, 그 다음에 구직 스킬 향상을 시키며 구직자 간의 정보 교류의 지원에 따른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말하면 동아리의 활동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기부여 및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시간 무료로 운영되며 집체교육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대한 고용, 이 부분은 사실 노인복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년기가 고용이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또 좀 더 광범위하게 될 수만 있다면 노인분들의 행복은, 또 노인분들의 나름대로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활발하게 또 평온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의 키워드가 노년기에 대한 고용이고 또 노년기 고용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고용의 의미를 알고 나서 노인의 고용의 실태를 보면서 과연 이 실태가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또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인 고용 지원 정책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노인 고용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희망적인 것보다도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노인들이 받고 노인들이 대우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또 이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을 보면서 과연 노인 고용 지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가야 될 것인지 매우 고민과 함께 암울한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지원 정책과 더 나아가서는 정년 관련 고령자 친화적 노동시장에 대한 조성 그리고 고령자 취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의미 있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및 전직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체계적인 그리고 보다 더 좀 먼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 부분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노인에 대한 고용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부에 이어서 고용 지원 정책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안들과 내용들을 다음 챕터에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우리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좋은 안들을 또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